국정원 부정선거 축소 보도. 여야는 오늘도 충돌했습니다. 정치권은 정면 격돌로 치닫고 있습니다. 거친 공방전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민생입법은 또 표류한 것 아니냐라는. 장악당한 언론은 진실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국민TV가 이제 날개짓을 하려고 합니다. 조합원으로 가입해서 위대한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 또는 서울 전화 3144-7737 또는 3144-0933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서영석의 타임라인을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슈 인터뷰가 이어집니다. 예,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 방송채널에 영업정지를 당한 저축은행 그리고 대학 등 비영리 재단이 다수 출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기업은 직접 참여하기보다는 여러 컨소시엄으로 나뉘어 주주의 중복 참여를 배제하는 식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기준을 피하는 꼼수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조중동의 종편정책이었음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언론개혁 시민연대 최수현 정책위원장을 아침에 초대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수현입니다. 네, 위원장님. 네.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업자의 생인심사 1차 검증 결과를 발표하셨는데요. 네. 종편들이 부실저축은행으로부터도 출자를 받아서 네. 그 도덕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설명 좀 해주시죠. 네네. 지금 그 부실저축은행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 부실저축은행, 그러니까 영업정지당한 은행이 부산저축은행, 토마토저축은행, 제일저축은행, 그리고 미래저축은행, 솔로몬저축은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미래저축은행과 솔로몬저축은행은 2012년 5월달에 파산을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여기에 그 총 8개 저축은행이 이제 들어와 있는데 5개 사업자가 약 370억 4천만 원 정도를 출자를 했는데요. 네. 근데 이제 그 저축은행별로 보면 미래저축은행이 107억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네. 이게 파산은행이죠. 그리고 이제 사업자별로는 그 채널 A에 145억 4천만 원을 넣은 게 이제 제일 많고요. 네. 예, 채널 A가 제일 많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이제 저축은행들이, 부실은행들이 이 당시에 들어오던 시기는 뭐냐면은, 네. 이 종편 보도 채널 사업자들이 이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던 약 한 10개월에서 1년 그 사이, 그리고 여기서 승인 심사를 하던 그 시기에 이제 승인장을 받고 그 심사를 하던 그 시기하고 딱 맞아서 맞물려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심사위원들이 이것을 제대로 왜 캐치해내지 못했을까? 네. 근데 제가 아마 충분히 캐치는 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마 신경을 안 쓴 것 같아요. 알면서도 넘어왔다. 네, 예,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런 이 부실한 저축은행들이 왜 여기에 들어왔을까? 사실 보도 종편이라는 것은 생안에서 말하는 돈이 안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언제 자금을 회수할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그렇죠.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상파 방송사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은 이 사업자들이 이런 자기들의 어려운 사업들을 이거 아마 언론을 이용을 해서 뭔가 타개하려고 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결국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이어졌냐 하면은 채널 A 같은 경우 이 미래저축은행 100억, 그 다음에 제일저축은행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돈을 실제로 이제 법인을 설립할 때 출자를 해야 되는데 약 마이너스 59억 정도가 펑크가 났습니다. 미래저축은행이 돈을 다 못 낸 거죠. 네. 그리고 중앙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약 5억 정도가 펑크가 났습니다. 네. 결국 이렇게 이 재무의 건전성, 법인의 재무의 건전성을 제대로 심사를 안 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무엇보다도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해준 네. 저축은행이 망함으로써 공적 자금이 투입됨으로써 결국은 국민 세금으로 네, 그렇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따지면은 종편에 퍼부은 계획이 되어버리니까 그게 더 문제겠죠. 예, 이게 지금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그러니까 저의 돈과 네. 일반 국민들의 돈이 네. 우리가 원치 않게 이 세금으로 변환되어서 이 종편
채널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국민들 세금이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비영리 법인인 학교재단이나 예. 의료재단도 종편 보도처럼 대거 출자했다고 하는데요. 이건 예. 법을 어기는 것 아닙니까? 아, 예, 제가 이제 물론 뭐 논란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이게 지금 비영리 법인이 27개 주로 이제 학교 법인과 병원 법인인데요. 네. 이 보니까 이 학교 법인이 이게 뭐 지난 국감대로 나왔습니다만은 네. 전국 13개 대학이 종편에 129억을 투자했다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이제 실제로 살펴보니까 네. 물론 MBN 자료는 안 들어와서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대략 추정 결과 이제 21개 학교 법인에서 대개 이제 약 한 330억 조금 넘게 들어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출자한 9개 대학들이 보면은 이 법인 회계에서 약 102억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요. 네. 원래 이제 학교 법인에 보면 이제 대학 교수들의 뭐 직원의 연금이라든지 의료보험 이런 것들은 이제 법정 부담금에서 이제 대학에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네. 여기에는 이 9개 대학은 법정 부담금을 조차 못 냈습니다. 물론 영산대학만 제외하고요. 네. 나머지는 이 교비 회계에서 충당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그러고 또 등록금은 또 많이 올렸습니다. 네. 그러면 법정 부담금도 제대로 책임질 여력도 없는 이 대학이 법인 회계에서 수익성도 없고 자금 회수도 거의 불가능한 불확실한 보도 종편에 출자를 했다. 이거 선뜻 이해하기 힘들죠. 이런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건 뭐 학교 법인 또 이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병원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YTN 같은 데가 이제 을지법인이 했는데요. 네. 이 부분은 이제 2011년도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이거 의료법 위반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의료법이 정하고 있는 불의사 범위에 이게 법을 그러니까 불의사 범위를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의료법 시행령에 영리행위 금지가 되어 있죠. 그렇죠. 네, 이렇습니다. 네. 이게 아까 YTN이 아니고 뉴스와이. 예, 맞습니다. 뉴스와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또 이렇게 같은 사안 학교재단의 출자와 관련해서 연합뉴스 TV에 대해서는 매우 까칠하게 예. 따졌는데 네. TV조선에서는 그냥 무난하게 넘어갔다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이건 뭐 조선일보 눈치 본 겁니까? 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원래 이제 지난 방송법이 바뀌면서 실제로 필요했던 것은 네. 보도 채널보다는 종편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종편을 어쨌든 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했으리라고 짐작은 갑니다. 네. 자,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투자는 비밀스럽게 이루어졌는데요. 네네. 종편 허가 당시에는 어느 기업이 어떻게 투자했다 이런 예. 식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안 나왔습니다. 그게 네. 이제 그동안 대기업들은 방송 참여가 전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아, 금지. 예, 금지되어 있었는데, 물론 이제 보도를 하지 않는 방송에는 금지가 안 돼 있었죠. 네. 근데 이제 대기업들이 아마 비판이, 이 자본 권력이 다시 방송 언론까지 진출하는 것에 대한 그런 비판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숨겼다는 얘기군요. 네, 숨겼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흥민홍 변호사는 네, 한 회사에만 투자한 게 아니라 네. 이게 종편이라든지 여러 채널에 중복 투자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네, 중국 투자 맞습니다. 네, 한 군데만 하면은 또 다른 종편으로부터 그야말로 몰래 맞을까 봐서 겁나서 그런 겁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총 46개 정도의 이제 주주가 복수 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네. 이 보면은 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도 종편 다 포함해서 5개 사업자 등등 해서 이제 2개에서 5개 사업자가 상당히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 걸친 거죠, 말하자면은. 네. 이게 한 군데만 하면은 나머지에서 야, 우리 저기는 하고 우리는 왜 안 해주느냐? 그럴 수 있죠. 니들 한번 맛 좀 볼 티야? 뭐 그런 게 겁나가지고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네, 충분히 그리라고 짐작이 갑니다. 그거야 사실 아니기를 빕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그거야말로 조폭 아니에요? 참. 네. 자, 이번 자료를 어떻게 구하셨습니까? 네. 이번 자료는 저희들이 이제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얻은 것이었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 네. 네. 이게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 방통위에다가 이제 그러니까 2011년도 1월 달이네요. 종편 성의 심사 자료 일체 정보를 공개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만은 방통위가 며칠 후에 이제 부분 공개를 했죠. 부분 공개했죠. 예, 그러니까 사실상은 이제 비공개하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언론연대가 행정 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부분 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 심판을 청구를 했고요. 그래서 네. 이제 이것이 결국은 지난 5월달 대법원에서
최종 그 결정이 나서 저희들이 이 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안 내놓으려고 하는 걸 갖다 행정심판 청구해가지고 이겨서 네. 결국은 강제로 받아낸 거네요. 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1년 넘게 걸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보도는 많이 됐습니다만 네. 그래도 그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해서 결국은 받아낸 네네. 언론개혁 시민연대가 한번 총평을 해주시죠.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까 좀 전에 이 정청래 의원님 이런 말씀하시다요. 증거는 없으되 상식이다. 네. 사실 이게 이제 승인 취소 사항에 관련된 부분은 증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지금까지 없고요. 네. 아마 나오지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 비록 방대하지만 내용들 전체를 보면은 네. 심사위원들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대로 검증을 안 하고 넘어간 것이 그냥 많다. 그리고 그냥 서류 심사로만 한 것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부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네. 그 종편 사업자들을 이제 증거는 없지만은 이것도 어디는 해줘야 된다라고 정해놓고 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심사를 해서 어떤 신청자가 종합 편성 채널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이걸 네네. 꼼꼼하게 따진 게 아니라 네. 그냥 뭐 얘들은 해줘야 되니까 야 일단 서류 갖춰 해가지고 넘어갔다는 그런 의혹이 상당하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면은 이 심사의 내용들을 보면은 계량과 비계량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물론 이번에 계량 항목이 많다라고 하지만은 계량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은 부분들을 비계량으로 한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상대 평가가 아니고 절대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80점 이상, 80% 이상의 점수만 받으면은 무조건 이게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4개 채널이 된 거죠. 그래서 보면은 계량 항목 부분에 대해서 이 종편 그 4개사, 3개사들이 그렇게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는데 비계량 부분에서 많은 방송의 공정성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 점수를 받은 게 있습니다. 이게 계량, 비계량 하면 정치자들이 좀 헷갈릴 것 같은데 예. 비계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충 생각해서 니 잘한다 이렇게 점수를 줄 수 있는 게 그렇습니다. 비계량 아닙니까? 네, 심사위원들이 자의적인 자의적이라고 하면 좀 못하지만 그래도 일정 근거를 가지고서 이제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계량 항목에서는 뒤처지는 그런 몇몇사들에 대해서도 비계량 항목에서 점수를 후하게 줘서 결국은 4개사로 낙찰을 했다 그런 얘기네요. 말씀 들어보면은 결국 조중동매 종편이야말로 귀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마저 드는데요. 우리 위원장님 보시기에 최소연 위원장님 보시기에 조중동 종편의 현재 실상은 어떻습니까? 뭐 위태롭다는 얘기도 있고요, 버틸 여력이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 2012년 한 해 동안 그 자료를 보면요. 일단 시청률이 케이블 유료 방송 부분에서 1%도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단기 손실도 굉장히 큽니다. MBN 마이너스 250억부터 시작해서 JTBC 1,340억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살려 나갈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KBS 시청률을 올리고 그리고 KBS ETV의 광고를 폐지를 해서 그 광고 물량을 결국은 종편에게 밀어주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도 결국은 종편을 살려주기 위한 정책적 수단을 강구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도 무리는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제일 궁금한 거는요. 이제 9월부터 제어가 심사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방송들도 역시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가장 문제가 많았던 채널 A. 그리고 넘버2 TV조선. 이거 운명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물론 이제 채널 A가 굉장히 제일 심각하죠. 지금 제재 건수만 해도 이제 12건이고요. 그리고 12건? 15건을 제재를 받았고요. 그리고 대선 기간에도 채널 A가 법정 제재 5건, 행정기도 1건이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종편 부분은 방송법을 날치기로 이 개정을 해가면서까지 만들어낸 정책 사안이기 때문에 채널 A가 좀 어려워는 지겠습니다만은 많은 부가 조건을 붙여서 허가는 될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합니다. 좀 시범 케이스로 하나 날렸으면 그런 생각도.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언론개혁 시민연대 최소연 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